이제는 가장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체 노화 메커니즘은 단 3일 만에 나이에 비해 10년 이상 젊은 사람들처럼 될 겁니다. 저 사람은 나이를 안 먹어 뱀파이어인가 봐.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어지는 평균 수명에 젊음은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두뇌의 활성화로 사람을 만나고 비즈니스를 구축할 때도 꼭 필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의 지각 능력과 신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선천적인 능력이라 생각하는 반면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은 신체 메커니즘을 역이용해서 역노화, 즉 다시 젊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세계 최고의 노화 관리학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10년 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부터 간단하지만 과학적인 이 방법을 통해 가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쉽게 따라하세요. 변화는 단 3일 만에 느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 두뇌와 신체의 메커니즘을 통해 과학적으로 노화를 되돌리고 젊음을 유지하는 호르몬을 분출시키는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인사이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역노화의 정의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말합니다. 단지 얼굴에 주름살이 적어졌다고 해서 신체와 두뇌가 젊어진 것은 아닙니다. 유명 연예인 중에서는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도 없는데 무언가 모르게 늙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는 노화 방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두뇌의 젊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피부, 장기, 근육, 인지 능력까지 좌우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고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곳이 바로 두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적인 여배우 위노나 라이더가 마트에서 도둑질을 하다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돈도 엄청 많은 이 여배우가 어떻게 해서 고작 몇백 달러짜리 물건을 훔치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생리기간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호르몬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을 저지를 정도로 신체와 두뇌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시클레어 교수는 600여 명의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한 가지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말해요. 첫 번째로 600여 명의 중년 성인 중 나이에 비해 신체 노화 지수가 낮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NAD 플러스 레벨이 높았습니다. NAD 플러스란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발견되는 필수적인 보조인자예요. 이 분자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 생산, DNA 복구, 유전자 발현 조절,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런 작용으로 인해 인체의 노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NAD 플러스 수준이 감소하여 피부가 처지고 머리가 빠집니다. 또한 살이 찌더라도 젊었을 때는 엉덩이, 하체 등으로 살이 찌는 것에 반해 나이가 들어 NAD 플러스 레벨이 떨어지면 복부, 내장 지방 등의 살이 쪄서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으로 급노화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NAD 플러스 수치를 높이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고 젊음을 되찾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는데요. 싱클레어 교수 자신도 매일 NMN 보충제를 섭취하여 NAD 플러스 레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NAD 플러스 레벨을 높이기 위해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여 효과를 많이 보았죠. 머릿결이 좋아지고 머리카락이 더 굵어졌으며 색깔도 더 진한 검은색이 되었습니다. 이 NAD 플러스 레벨을 올려주는 영양제는 NMN과 NR이 대표적인데요. 제가 두 영양제를 직접 구매해서 제 신체에 실험해 본 결과가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성비 좋은 NAD 플러스 영양제를 고르는 방법과 효과 없는 영양제의 종류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정보를 알게 되실 거예요. 전문가가 하는 광고가 아닌 평범한 중년이 내돈내산으로 직접 실험한 내용이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실제로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이죠. 이 간헐적 단식을 싱클레어 교수는 단순히 오래 굶고 먹는다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단식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생존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세포 재생과 수리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 효율을 가진 신체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체 스스로가 젊음을 찾아가는
최적의 루틴이죠. 그런데 바쁜 회사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나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하루 한 끼만 먹는 간헐적 단식이 무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적은 음식물을 섭취하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확실한 건 간헐적 단식이 처음에는 힘들고 에너지 부족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적응이 되면 우리 신체 내 대식세포가 노화와 비만을 일으키는 찌꺼기 단백질이나 좀비 세포를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오토파지 메커니즘을 발견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입니다. 그는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을 실험으로 증명하였는데요. 오토파지란 그리스어로 자기를 뜻하는 오토와 포식을 뜻하는 파지의 합성어로 세포가 스스로를 먹고 재활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스미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는 첫 번째, 세포 내 청소부 역할을 하는 오토파지 현상을 규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굶주림이나 단식 상태에서 오토파지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오토파지가 노화 방지, 질병 예방,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간헐적 단식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으며 건강과 장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오스미 교수의 연구 덕분에 오토파지 관련 논문이 연간 20편에서 5,000편 이상으로 급증하기도 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 간헐적 단식은 우리 신체 내의 에너지를 더욱 높일 뿐만 아니라 세포를 깔끔하게 청소시켜준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6시간 공복 후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16대8 간헐적 단식법을 하면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싱클레어 교수는 이러한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수명을 몇 년 연장하여 그 기간만큼 젊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노화를 위한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세 번째 방법.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 섭취, 역경을 이겨낸 채소의 힘. 그는 한 가지 연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 즉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유기농으로 자란 채소의 성분을 분석하고 이를 중년에게 섭취하도록 했어요. 가장 먼저 사람들을 세 가지 그룹으로 한 뒤 식자재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채소를 거의 먹지 않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일반적인 채소를 먹게 했으며, 세 번째 그룹은 역경을 이기는 채소, 즉 유기농 야채를 섭취하게 한 후 일주일 뒤 세포 노화를 체크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세 번째 그룹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분은 일주일 만에 세포 활성도가 30%나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죠. 즉 세포 차원의 건강을 얻고 싶다면 비싼 돈을 주고 보약을 먹거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는 것보다 유기농 야채를 먹는 것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비용도 훨씬 절약되고요. 싱클레어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죠. 세포 단계부터 건강하게 만들려면 자연의 최초 식자재인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만든 천연 항산화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값이 비싸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약품보다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런 거의 조언처럼 안 좋은 식자재를 먹고 생긴 세포의 노화를 고치기 위해 비싼 영양제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보다 평소에 유기농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반적인 채소보다 더 비싸긴 하지만 오히려 노화가 와서 치유하는 약물을 섭취하는 것보다 더 좋은 노화 방지 효과와 비용적인 이득을 불러오죠.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이 부분을 과거 자신이 알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쉽다고 언급했어요. 세포 단계에서의 건강을 생활 속에서 찾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는 이 식습관을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천연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들은 생존을 위해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더 많이 생성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인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충분한 물이나 빛을 받지 못한 채소들이 오히려 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기농 식물이나 직접 재배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죠. 이는 우리 몸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어 세포의 방어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킵니다. 이처럼 유기농 채소의 섭취를 단순한 식자재 변화가 아닌 세포 단계의 항산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데이비드 싱클레어. 마지막으로 그가 찾은 후천적 중년 젊은이들의 공통점은 운동과 체온 조절, 신체에 적당한 스트레스 주기입니다. 물론 운동을 평소에 즐겨하거나 노화 방지 요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을 테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운동의 효과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면
지금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는 노화 방지를 후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공통점을 이렇게 전달했어요. 젊은 중년들에게서 운동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들은 자세하게 자신이 운동할 때 느낀 효과를 설명했고, 그 내용은 단기적 결심이 아닌 장기적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젊어져서 가지게 될 능력을 통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영향력,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챙겨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크고 행복한 결과를 알고 있었죠. 그들은 오늘 하루 쉬고 싶어도 결과를 생각하며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운동과 신체 스트레스의 과정들이 모두를 위해 세운 내 건강을 위한 한 걸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노화 방지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는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와 함께 싱클레어 교수는 체온 변화를 통해 신체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따라서 주 3, 4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함께 사우나나 냉탕 등을 이용해 체온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포의 방어 메커니즘을 자극하여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번 영상 속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말한 후천적으로 젊음을 되찾는 4가지 인사이트. 첫 번째, 신체는 한정적인 에너지와 호르몬을 사용하기에 NAD 플러스 레벨을 높여주는 생활습관과 보충료를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간헐적 단식을 통해 신체 내의 자동정화 시스템, 오토파지를 깨워야 합니다. 세 번째, 유기농 채소, 즉 스트레스를 이겨낸 식물의 항산화 성분을 신체 내에 받아들여 우리 몸이 스스로 좀비 세포를 없애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운동과 찬물 샤워 등의 체온 조절 메커니즘으로 두뇌와 신체에 활성화 스트레스를 주어야 합니다. 주 3회 이상 숨이 찰 정도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시고 찬물 샤워로 우리 몸과 두뇌에 젊어져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세요.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남겼죠. 저는 생활에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하여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인사이드 트래커의 건강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여 생체 나이를 추적한 결과 저의 생물학적 나이는 10년이 젊어졌죠. 에너지 레벨이 크게 향상되었고 늦은 시간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명 연장과 함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싱클레어 교수의 연구와 제안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사람마다 그리고 인종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실행해 본 사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영노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신 연구 결과를 직원들과 함께 분석하고 연구하여 제 몸에 직접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 좋았던 연구는 버리고 효과가 탁월했던 경우만 적용해서 저와 회원님들을 위한 영노화 프로그램을 생성, 보완해 나가고 있죠. 강해지는 운동이 아닌 두뇌를 자극해서 젊어지고 똑똑해진 운동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10년 젊어져서 나와 내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인생을 가져다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싱클레어 교수와 앤드류 호만 등의 세계적인 뇌과학자들이 강조하듯이 스트레스 관리와 사회적 관계도 젊음 유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러한 방법들을 생활 속에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젊음을 되찾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알려주는 젊음을 되찾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참 여러분, 이렇게 영노화를 위한 방법 중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운동인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우리 몸과 두뇌를 깨우는 운동 방법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